교육시사 프로그램 EBS 공감시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샵 10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반디앱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NGO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약탈당했던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일을 하는 특별한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원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문화재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오는데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인데요. 박준호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또 태풍을 뚫고 네. 스튜디오로 와주셨는데요. 자, 먼저 이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이 어떤 단체인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4년도에 비영리 단체를 등록해서 해외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우리 단체 이상근 상임대표가 네, 조계종 소속 신도의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에 네, 불교계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실무 활동을 하다가 네. 하다 보니 이게 국제 민간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2014년도에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활동을 해 오시다가 네. 2014년에 본격적으로 국제연대 조직을 만드셨군요. 네. 자, 지금 잠깐 제가 이제 시작 전에 여쭤봤는데 말씀하셨던 그 연대의 다른 상임 대표님 문화재를 찾으러 해외 출장 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정말로 해외를 무대로 이 발로 뛰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문화재에 대한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상근 상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에 제중원에서 일하던 의료 선교사 알렌의 네, 후손이 네, 네. 가지고 있는 그 문화재를 저희 보존하고 환수를 좀 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입니다. 어. 근데 보통 반출된 문화재는 소유자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고종황제 후손인 대한황실협회 황사손하고 네.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와 네네. 함께 가서 네. 역사적으로 이러저러 이게 우리 물건이니 네. 이게 잘못 반출이 된 것이 돌려주시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는 근데 거군요. 이 알렌의 경우는 네. 뭐 불법으로 가져간 거라기보다는 네네. 같이 고종황제하고 일을 하다가 어의를 잠시 했었잖아요. 네네 가져가셨던 것 후손들이 가져갔던 네, 거를 네. 이제 아마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아. 어떻게 환수할 건가에 대한 네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밀반출 같은 경우보다는 요거는 나은 훨씬 거죠. 나은 경우네요. 예, 그죠? 그 외에도 일본 지금 하고 관련된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 그래요. 예, 일본 도쿄 박물관에 65년 한일 협정 당시에 한국이 반환 요청한 유물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 중에 이 공주의 오크라 콜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으로 오셨다가 왕릉 하나를 다 이렇게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일본 사람이. 네. 네. 일본 교사로 와서 네. 그 분에 대한 것들이 65년도에 이미 그거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네네. 아직 미진하게 돼 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금동관음 네. 보살 입상이 네. 일본에서 발견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환수하는 거가 돼 있고요. 이미 또 언론에 많이 알려진 서산의 부속사 관음상에 예. 대한 재판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심 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 문화재가 우리 네. 국력이 약할 때 여기저기 열강을 통해서 또 네, 개인들의 그렇습니다. 범죄를 통해서 이제 밀반출되고 이제 우리도 모르게 흘러나간 것 같은데요. 자, 이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활동으로 좀 환수에 성공했던 사례 문화재들이 있나요? 예, 불법 문화재 같은 경우는 환수하기가 시간도 그렇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또 관련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같이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절 이상근 대표가 북한 대첩비 환수 그리고 네. 조선 왕실 의궤 환수에 큰 기여한 것이 저희 이제 대표적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북한 대첩비는 남북 간 협력을 통해서 환수한 사례인데 소유지가 이게 북한입니다. 네. 그럼 북한이 일본에
청구를 했어야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의 그 협조를 저희가 얻어냈고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환수한 첫 케이스입니다. 네, 우리 문화재를 우리 땅으로 되찾아오는 것은 네. 남북 구분이 없으니 네. 남북 공조도 이 부분에선 또 함께 하시는군요. 네. 국제 연대로서의 이제 위상을 갖춰야 할 필요가 여러 가지로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또 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란 말이죠. 맞습니다. 역사가 끼어 있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또 이 법적 논리라는 게 통하지 않아서 아까 재판도 얘기하셨지만 네. 재판에 이겨도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문화재를 되찾아온다고 하는 게 도무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좀 국제 중재 기구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정에서는 그 현재 서산 부속사 관음상이 네. 대전법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리의 기준이 그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그 세계 유산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그 기타 협약에 유니드로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1995년에 로마에서 그 채택했는데요.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환의 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네네.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입을 참여하고.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탈리아나 이집트 같이 또 많은 이렇게 뺏긴 나라의 경우에는 네, 가입을 네. 많이 했고요. 네. 원소유주들 갖고 있는 데는 조금 피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 보통 그 이 원소유주에 대한 반환 청구권에 네.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같이 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좀 가장 많이 반출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까? 네, 일본의 대부분이 많이 가 있기도 네. 하지만요, 의외로 세계 의외로. 각국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스페인에도 있고요. 아, 얼마 전에 뭐 프랑스에서도 외국 교수가 네. 직접 찾아서 이렇게 전해준 것도 있고, 어. 뭐 어느 한 나라라기보다도 또 이 러시아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가 있고, 네. 중국에도 가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여 년을 일본으로부터 이제 강점당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많이 유출됐을 것이다 추정하고 그것도 맞지만 네, 의외로 요즘에 왜 저 미스터 선샤인이란 드라마가 인기였잖아요. 네, 네, 그 열강들이 막 들어와서 휘젓고 있을 때 맞습니다. 안타깝게 빠져나가는 네. 문화재들이 많겠군요. 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찾아와야 되는데요. 어제 유네스코의 협약이 있다.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건 이 국제연대에 대한 소개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이나 민간단체 일이 아니고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아마 많은 네. 청취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무부처가 문화재청이 또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럼 왜 이렇게 사비까지 들여서 환수 활동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현제 네. 그 문화재청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네. 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아쉽다 정도로 의견을 그냥 대신하고 싶고요. 네. 현 정부는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불법 반출된 문화재는 대부분이 소재를 잘 모릅니다. 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네, 네. 그게 그 찾아내는 것들이 일반 개인들이 그 우연한 기회로 해서 그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한 대첩비도 일본 그 야스쿠니 신사 뒷마당에 네. 방치된 것을 한 개인이 발견하게 됐고요. 어허. 결국 함께 이렇게 노력해서 이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그 우연하게 발견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를 확인하거나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이걸 어디다 얘기할지를 모릅니다. 이게 결국은 문화재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문화의병이라고 부릅니다. 문화의병. 네. 이런 문화의병들이 전 세계에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요. 네. 보통 재외동포거나 우리 유학생 그리고 외국 학자들이 각 나라 문화재 연구를 하다가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한테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네. 국내에는 그런 기관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하고자 만든 것이 예.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걸 좀 저는 잠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찾아와야 할 문화재의 기본적인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로 문화재청에 있고 네, 그걸 알려야 되잖아요. 네, 네. 혹시 이런 물건들은 소중한 우리나라의 문화재이니 네.
보셨거나 한 분들은 제보를 해 주십시오. 네. 실종자를 찾거나 네. 잃어버린 도난당한 물건 찾거나 우리가 반려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뭐를 찾아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막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좀 체계화되고 있나요? 만들어지고 있나요? 글쎄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외교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국가 그 기관에서 입장에서는 직접 이거를 찾는다라는 것들이 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부담스럽다. 그걸 보통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거를 관료족에서 행정 업무로 처리한다라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청취자분들 지금 같이 좀 화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신종호님, 문화재 환수운동 좋은 일 하십니다. 힘든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송윤수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도 돈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는 사실 새삼 깨닫습니다. 자, 로사모라다님은요. 문화재 환수운동 하시는 분들께 감사해요. 특히 일본 식민지 시절에 많이 유출됐을 것 같아요. 남의 나라 문화재로 대형 박물관 세운, 대형 박물관이 바로 대영 박물관이죠. 영국도 반성하고 문화재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네, 제국주의 맞습니다. 시대 열강 국가들의 박물관에 가보면 많이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 문화재로 채워져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약탈 문화재다 이렇게 부르는 게 또 사실인데, 자, 이 연대의 이런 남모를 노고가 많이 알려지고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국회에 소속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문화재 한수 국제연대라고 하면 네. 처음에는 좀 외교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좀 오해를 많이 네. 갖고요.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처음에 그 이상근 대표와 그런 활동을 봤을 때 네. 그런 오해를 한 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국가 일도 그것도 돈 벌어야 하는 가장이 소득도 없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 너무 빠지지 않는 거냐. 네. 제가 설득도 했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이제 설득되었어요. 처음에 설득을 말리시다가 네, 네. 함께 하시게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연구 사례를 조사하는 문화재 전문가들도 많이 네. 국내에 계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해결하는 국내 법률 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렇죠. 예. 또 외교관의 전문가들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문을 해주신 분들이 국내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의병들이 점점 우리 단체에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저희가 250명의 회원들이 결의를 해서 네. 짧은 시간에 저희가 회의를 모아서 국회 소속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됐고요. 아, 그렇군요. 네, 현대 전문위원으로 15명의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재단의 전문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NGO로 소개드리고 있는 건데 네. 우리 이 문화재 환수 국제 연대 이 자체가 네. 지금 그럼 국회 등록 재단 법인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작년에 올해 1월달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잘 됐네요. 잘 됐네요. 재단 법인으로. 네. 자, 그럼 이제 더 활동은 공식화되고 강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가 꼭 환수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또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정 중에 해야 될 일들이 생각하는데요. 네. 크게 환수 활동 그리고 문화재 보존 활동, 네. 교육 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사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는 9월 15일 날에도 15일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제3회 문화재 환수 전국 디베이트 대회를 저희가 개최합니다. 토론 대회군요. 네. 그 초중고 학생들한테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번 주제에 저희가 활동하는 전달의 의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창경궁 고려 5층 석탑을 사찰로 옮겨야 한다가 주제가 하나입니다. 네. 이 의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도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문화재들이 상당히 해외 많습니다. 반출이 아니고도 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럼 그걸 되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백제 금동 관음 보상 입상이 지금 현재 발견돼서 그게 기존에 있던 불상보다 상당히 우수한 걸작이라고 지금 평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환수를 해야 되느냐, 국가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제를 국가 주도로 환수해야 한다. 아니다, 맞다라고 이제 저희가
토론을 쟁점을 만들어서 네, 학생들이 토론하게 하는군요. 네. 또 세 번째는 문화재는 민족주의가 국제주의보다 우선이다.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지금 불법 반출된 문화재가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됐지. 굳이 그거를 외교 문제로 해서 찾아와야 되느냐에 대한 찬반 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하고 또 이 세대들이 그 논의를 갖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하면서 토론을 했는데요. 놀라운 건 우리 청소년 수준이 전문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 부속사 소송 법정에서도 상대방 일본 측에서 전달하는 의견과 또 우리가 반론하는 의견을 듣다 보니까 우리 토론대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큰 차이가 없던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겠네요. 네, 네. 저변 확대도 되고 홍보도 되고 네. 의견 수렴도 되면서 네. 또 교육의 효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래 세대들이 반출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이 토론대회를 통해서 좀 알리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좋네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수활동뿐 아니고 문화보존, 교육활동, 또 지금 말씀하신 디베이트 대회, 토론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요, 그동안 좀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이렇게 자부하세요? 그 성과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죠. 먼저 가장 환수 실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그 성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기준으로는 그런 과정 중에 모인 그 전문가 집단, 문화의병들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신 거로 저희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병들이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 이름에 연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모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만의 노력이 아니고요. 이 국민적 노력, 국가적 노력이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활동인데 문화재 보호나 보존에 있어서 좀 어떤 시민의식이 필요한지 또 국가는 뭘 해야 할지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뭐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보존은 뭐 국가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정책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만 이제 시민의식에서는 그 예전에 제 기준처럼 문화재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거는 좀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문화재 안에 담고 있는 그 가치하고 이야기들이 우리 정체성을 알게 하고요. 또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 증인으로 겪은 걸 말씀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이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지금 2014년에 만들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국회 등록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됐고 그럼 이제 한 4년 정도 활동을 해오신 건데 그래도 이 성과가 혁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어떻게 되시나요? 두 가지로 비전과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까지 UN 소속의 NGO 단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전 세계에 지금 있는 문화의병들과 하고 국제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협력하면서 문화재 제자리 찾는 데 역할을 좀 우리 나라 소속 NGO로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이야기 마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마을이라는 거는 우리 그 문화의병 중에서 자신이 그 소유한 문화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외에서도 이런 그 문화재를 그 국내로 좀 보내서 그 보존도 해주고 그 의미를 좀 실천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돼서 가능하다면 박물관도 좀 설립을 하고 그 문화재에 담긴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국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 역할을 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많네요. 정말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 지금 청취자분들도 저 한번 찾아가서 이 교육받고
추억을 환기하고 역사를 배우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 이전에 유엔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한번 우리도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청취자분들 응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동현님, 혹시 외국 여행 나가면 눈 똑바로 뜨고 관심 갖고 봐야겠어요. 그런데 문화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자신이 없긴 해요. 이게 모두 우리의 마음이에요. 빨리 우리를 좀 스스로 교육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문화재를 찾는 우리의 촉각과 후각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성관님은요, 남의 나라 문화재를 가지고 박물관 만들어 뽐내면 의미가 없지요. 내 것 아니면 돌려주면 좋을 텐데요. 자, 이게 아까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대형 박물관을 비판해 주신 글이고요. 김미성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문화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재 환수 국제연대 박준호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